첫 번째, 오미크론. 네. 네, 나 뜬금없이 왜 오미크론이야? 나 이거 뭔지 몰랐는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뭔 얘기죠? 네,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오미크론으로 정했습니다. WHO가 기존 변이 바이러스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지키지 않자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게 이제 쭉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뮤, 네. 뭐 뉴 이렇게 뭐 막 갔는데. 그렇죠. 원래는 네. 이제 그 13번째 이름인 누죠. 뉴 바이러스가 돼야 되는데 뉴 바이러스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변종이 나왔다는 걸 뉴로 알아들을까 봐 그럴 수 있지. 뉴를 건너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크시인데 네. 크시라고 발음이 안 나고 아니 크시라고 발음하는데 쓰기는 XI C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C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는데 이 C 바이러스라고 해버리면 누가 봐도 시진핑 바이러스로 읽히거든. 그래서 안 그래도 코로나가 그쪽에서 지금 의심받고 얘기가 되고 있는 있는데. 상황인데 네. 그 상황에서 C 바이러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중국이 요청도 안 했는데 네. WHO가 알아서 이걸 또 건너뛰고 갑자기 이 오미자도 아니고 오미크론으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낙인을 피하려고 지명이나 사람 이름, 동물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진핑만 CC가 아니잖아요. 중국에 또 CC가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CC가 75번째로 많은 성씨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중국 성씨가 그렇지. 대부분이에요. 중국 100이 인구가 안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 C를 쓰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진핑 때문은 아니고. 시진핑 때문이지 사실 따져놓고 보면. 아니 시진핑이 없었어봐 당연히 C 바이러스라고 했겠지. 네. 이거 참 욕하기도 좋은 바이러스인데 C C 바이러스. 바이러스. 네. 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우리 이 빌 게이츠 형이 네. 등장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이면 독감보다 코로나가 덜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미리 이게 얘기했거든요. 순해진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남아공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남아공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처음 시작된 거는 남아공이랑 접해 있는 보츠와나에서 이달 초에 시작이 됐고요. 이게 확인된 게 남아공에서 의사가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채취한 이 분석을 하다가 시료를 분석을 하다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변이가 발견이 됐다라고 23일날 공식 발표를 하고 24일날 WHO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이 오미크론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다? WHO가 이걸 또 공식적으로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우후죽순 26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남아공과 그 인근 국가로부터의 입국자를 금지하고 방역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남아공에 있는 의사가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변이가 잘 퍼지긴 하는데 무척 순하다. 네, 이게 심각하지 않고 왜 우리가 보통 코로나 확진이 됐다 나은 다음에도 완치가 된 다음에도 후각이라든지 미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냥 극심한 피로감만 호소했을 뿐 실질적으로 완치된 다음에 뭐 특별한 그런 것도 없었다. 증상 자체가 별로 경미했고.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순한 바이러스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예언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네. 미리 친절한 빌문 씨예요. 이 정도면. 진짜 친절하게 해주시네. 그럼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왜 빌문이 자꾸 언급이 되느냐? 이걸 예고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진원지가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아프리카 중남부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선진국들의 백신 이기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 풀린 백신의 89%가 선진국 20개 나라가 다 독점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신과 관련해가지고 이 특허권 풀어야 된다. 풀어가지고 가난한 나라들, 백신 불평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백신 공급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풀지 않았거든요, 미국이. 결국에 이제 여기 댓글에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변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순할 수 있냐? 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확산력이 높은 바이러스는요, 치명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확산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숙주를 안 다치게 해야 확산이 잘 됩니다. 안 죽어야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순해지면 순해질수록 확산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은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볼라나 에이즈처럼 다 죽여버리면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단기간에 이러한 그 변이가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획기적인 변이가. 그래서 남아프리카에서 이러한 변종이 나타난 이유를 에이즈 환자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얘기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 쪽이 아무래도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들어오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아프리카 그러다 대륙이 그 백신 맞은 사람이 6%밖에 안 된대요. 전체가 대륙 평균 7.5%밖에 안 되고 보츠와나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완료율이 20%대예요. 근데 이게 무슨 그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코로나19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지. 기간적으로 오랫동안 노출돼 있었고 심지어 확진이 됐을 때 선진국에서는 확진자를 빨리 치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치료제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확진이 되고 나서도 오래 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새 돌연 변이가 나왔을 가능성이 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세포를 파괴해서 새로운 숙주 안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증식을 하던 과정 중에 얘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숙주가.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됐고 그래서 그러한 변이가 일어났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생겨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변이가 생겨났다는데 왜 빌 게이츠냐라는 의심을 받는다는 거죠. 즉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빌 게이츠의 사실상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거대한 실험실이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에. 일단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예전에 말라리아를 비롯한 각종 그 백신들을 실험했던 재단이 빌 게이츠 재단이고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GMO 관련된 작물들을 집중적으로 빌 게이츠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빌 게이츠의 GMO의 특성이 뭐냐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조작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 안에 변종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유전자 가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GMO의 어떤 본가라고 할 수 있는 몬산토가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바이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피린을 만든 바이엘을 통합을 시킵니다. 그렇죠. 바이엘을 인수했죠. 네. 그래서 몬산토와 바이엘이 합쳐져 갖고 있는 상황에서 걔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바로 세포 변종을 통한 새로운 종자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변종 종자들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실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빌 게이츠의 이 농업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실 먹고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에서 이게 생겼다는 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보세요. 제일 먼저 문 걸어 잠근 게 유럽 쪽이란 말이야. 얘들이 왜 그랬을까? 눈치가 빠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미 틀렸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지난 주말까지 보고된 게 100건이 좀 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의 58건이 영국에서 나왔어요. 즉 남아공하고 영국이 왕래가 제일 활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영연방이니까. 영국과 홍콩이 매우 활발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영국, 홍콩과 일본이 또한 활발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검진자를 찾아낸 게 이 상황이지 사실상 이미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 막강한 전염력을 생각했을 때 이제 와서 막아본들 이 국경 봉쇄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뭐냐? 순하다는 거죠. 네. 빌 게이츠가 예고하신 것처럼 이 바이러스는 순해서 사람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차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비드-19의 창궐 이후에 빌 게이츠는 이와 관련한 백신 생산에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 모더나나 뭐 이런 화이자 같은 네. 이런 애들이 돈 벌고 먹고 살 수 있게 내비뒀어요. 그런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이제 9개 백신 공장에 전부 투자한 알고 계실 거고 그락소와 함께 워싱턴 대학에서 특허를 얻어다가 우리나라에서 멀티 백신 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을 의뢰했던 멀티 백신을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으며 이것을 퍼뜨리기 위한 국제기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소름. 우리 세오는 미리 오미크론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접종 받으신 그렇죠. 거예요? 야. 저는 이것을 내다보고 네. 어차피 거짓말. 아니 어차피 화이자 모더나 있다 있건 1년 안에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멀티 백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맞은 3,000명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바로. 와, 완전 진짜 송레스트 검프. 네. 오늘 가서 피를 빼는 거야. 어떻게든 항체가 얼마만큼, 아니, 만일 거기서 안 해주면 제가 개별적으로 중화항체 검사를 할 거예요. 따로 제대로. 빌 게이츠 들여서. 앞잡이 송 작가님이네. 앞잡이라니요. 저는 빌 게이츠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삶이 그렇게 딱딱 그렇게 들어맞습니까 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역사적인 돌발적으로 한 게 순간에. 아니잖아. 코로나 초기부터 내가 이 얘기를 해왔잖아. 그건 그래요. 예.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그동안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가 누려왔던 지위는 사라집니다. 이제는 이 멀티 백신밖에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특허권과 배급권을 이미 빌 게이츠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백신들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70억 인구가 두당 4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매년 빌 게이츠가 놔주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아무튼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한데 뭐가 다행이야. 에이. 아니, 우리가 제일 빨리 맞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 입장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산 기지를 세우지 않고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선택해서 이미 8년 전에 이명박 때 와갖고 이 준비를 다 해놨던 거예요. 네. 그때 이미 SK, 삼바 다 만나서 공장 짓게끔 했고, 국제 유엔의 백신 본부 우리나라에 세우게끔 했고, 그 서울대에서 실험했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겠느냐. 이거는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박혜아라님께서 혼자만 살겠다는 작가님 무한 이기주의 축하합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이런 소식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다 죽고. 다 죽고 송 작가님만 네, 살겠네. 니 혼자 살아서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빌 게이츠 연관돼 있는 백신 기술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네. 네. 바이오주들이 당분간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바이오주들이 막 뛰더라고요, 아침부터.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아니죠, 주식 상황에서. 근데 이게요 또 하나의 그 음모론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시진핑이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오미크론에 관련된 치료자 백신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벌써? 있어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는 이런 게 올 줄 알고 대비를 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거기는 코로나 제로라며. 그렇지. 코로나 제로인데 이미 뭐하러 다음에 연구해? 생길 연구해? 것까지 준비를 다 맞춰놓고 어떻게 해, 있대요. 그걸? 네, 뭐 사실인지 뭐 개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네. 어찌 됐거나 그런 개뻥을 왜 치는 거야 도대체? 뭐 뻥치는데 돈 드나? 직접 물백신 푸는 것보다 훨씬 쉽지. 그래서 개뻥인 게 이제 개뻥으로 의심이 됩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걸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인위적인 전파에 대한 의심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국에 그렇게 의심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방정맞게 우린 그럴 줄 알고 다 만들어놨지롱 이러면 이 새끼들이 또 풀었나? 이렇게 저희가 다 뒤집어 쓰잖아. 그러니까 지들은 어떻게든 방역 선도국 위치를 차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로니까. 자기들이 유일한 제로 국가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사기를 제일 심하게 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이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지금 각 국가들도 그렇고 WHO도 그렇고 너무 말하자면 빨랐어요 이번에. 진짜 빠르게 얘기해. 빨랐어요. 지난번에는 창궐하고 나서 거의 6개월 동안 팬데믹 선언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생기자마자 이틀 만에 갑자기 팬데믹 선언하면서 이름까지 오미크론으로 2번을 바꿨어. 누에서 C에서 오미크론으로 2번을 바꿨어. 이런 것들의 빠른 행보들은 정말 이상한 거고요. 자, 이렇게 위험한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거의 패닉 상태였거든요. 사실 오늘 저희도 이제 국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제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줄 알고 눈여겨봤는데 이런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 모으고 있어 지금 주식을. 바이오는 오히려 오르고 있어. 시제는 샀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이거는 뭔 의미냐는 거지. 원래부터 요 정도 규모로만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 입방정 떤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뭐 어찌 됐거나 최악의 변이, 뭐 최악의 시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최악의 시기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문하나가 지적했던 백신 불공평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결국 결론은 뭐냐? 백신을 골고루 놔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백신을 못 넣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일단 공급 체인이 안 돼 있고 그 공급 체인을 주다고 해서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국가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돈지랄 해갖고 20개국에 싹쓸이해서 맞았지만 저개발 국가에서 올라오니까 니들 한 방에 가는 거 봤지? 니들 돈 걷어서 얘네들도 백신 넣을 수 있게끔 지구촌 방역이 가능하게끔 각 나라에서 한 1조 원씩 내놔 라고 삥을 뜯고 있는 게 아닌가 빌 게이츠가 이런 의심이 살짝 듭니다. 돈 내놔. 그리고 우리 회사 백신 사. 그렇지. 내가 그 돈으로 우리 회사 백신을 싸게 골고루 나눠줘 버리려니까 일단 니들이 돈을 내. 니들만 맞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렴하게 보급을 한다 그래도 선진국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값에 자기 한 명 막는당 저개발국가 한 3사람, 4사람 분의 몫을 추가로 더 내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사태가 종식이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민주적이면서 박애적인 삥을 뜯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민주화 박인데 돈은 빌 게이츠가 쓸어 모으는 거잖아. 자기는 얻는 거 없다 그러겠지.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내 개인 통장으로는 안 들어오는 돈이야 그게. 재단에 들어가겠죠. 뭐 재단으로 갈지 어쩔지 모르지. 지금 빌 게이츠 재단에 손 안 벌린 바이오 업체나 제약 업체가 없는 상황이니까 혼자 있는 다국적 제약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쪽 날 거고 조만간 이러한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 시장에서도 빌 게이츠가 연결돼 있는 기업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진원생명과학과
진흥생명과학과 저기 이노비오 맞죠? 모르겠는데. 네. 이거 뒷글자를 네, 잘해야 돼요. 돼요. 소금. 이노비오가 개발하고 있는 RMRI 기본 네. 그 기본에 의한 백신이 치료제, mRNA 치료제가 조만간 출시가 되게 되면 백신이고 치료제고 전부 다 빌 게이츠가 독식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막 뻗어도 돼요? 막 뻗어도 막 뻗어도 돼요? 예, 막 뻗어도 됩니다. 막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네.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뜬금없이 교황 방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코로나19의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을 상세히 보도하며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끝난 이후 서서히 풀려던 국경 재개방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경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은 물론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노동신문을 통해서 지금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북한도 사실은 코로나 제로 국가인데 뭐 표면적으로는 제로인데 대외적으로 제로 국가들 많아요.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저 투르크메니스탄도.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거를 막 집중적으로 다루는 걸로 봐서는 국경 이거 여는 것도 좀 힘들지 않는가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부적으로 사실 북한이 언제 이렇게 자기 국민들한테 이런 걸, 인민들한테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뭐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냐면은 뭐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델타 비루스에 비해 2배나 많아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까지 났단 말이에요.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약간 포석을 깔아주는 거야. 이렇게 위험한데 우리가 애국적 차원에서 너네를 위해서 백신 받아다가 공급할 거야. 그러니까 접종할 거야.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너네를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토달지 마라. 왜냐하면 그 전에 북한 체제가 늘 인민들한테 선전해 왔던 건 미제국주의자들 거는 받으면 안 되고 서양 양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막 그런 얘기들 했단 말이에요. 저거 다 거짓말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어떤 일련의 설명 없이 백신을 받아버리면은
내부적으로 이걸 뭐 설명할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입국 금지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네. 자, 여기에다가 교양 방법을 갖다 얹어 붙이는 거는 다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교황이 묻혀갖고 온다는 보증도 없고 교황이 일반적인 서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교황 방북으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져 교황청이 만일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르겠죠. 이건 기사에서 그냥 자기한테 기사에서 자기들 느낌대로 정말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더하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경 안 열 거다 더하기 뭐 이런 간절한 바람을 몰고 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기사와 상관없이 이 대북 남북 교류에 대한 도도한 물길 종전 선언에 대한 진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는 교황 방북이라고 하는 게 종전 선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자, 어떤 세력들이 북한하고의 경제 개발에서 헤게모니로 선점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교황이 간다 그래서 종전 선언이 되고 안 되고의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빨리 일본에서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가 살기 좋은 환경이 일본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는 전 세계의 모든 변이 바이러스가 다 모이는 집결지죠. 그렇죠. 사실상 그 도쿄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대륙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지금 일본에 모여가지고 아유, 그럼요. 자글자글 끓어서 지금 짬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일본에서 창궐을 하게 된다고 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들 사이에 우리가 지금 껴있지 않습니까? 네. 무서워 근데 겁나 모범적인 그 국가의 방역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자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